자, 13번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4일 때 실수 a랑 a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플러스 8a가 될 거고, 자,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이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작든가 0보다 커야겠죠.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4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근계수 한번 살펴볼까요? 두 근의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합이 a고요. 네,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는 거네. 여기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지금 4라는 거잖아. 얘를 제곱을 해주면 16이 될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나오고, 여기 알파 베타지.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하면 되고, 더하기 절대값 2알파 베타네요. 여기까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얘가 a제곱이고 여기가 플러스 4a가 될 거고 제가 플러스 4에 절대값 마이너스 a 요렇게 일단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은 일단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a가 뭐인지 0보다 큰지 아니면 8보다 작은지, 그러니까 마8보다 작은지 이건 알 수 없는 상태고, 일단 주어진 관계식은 저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적용해 봐야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다고 하면 주어진 식은 a제곱에다가 저 때는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거잖아. 플러스 8a 마이너스 16이 0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지, 참,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거죠. 그럼 여기가 여기가 4a 그대로 나와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4a 나와야겠네. 이렇게 되니까 얘는 a제곱 빼기 16은 0. 그럼 이제 a는 뿔마 4네요. 자, 근데 뿔마 4 어떤 것도 마이너스 8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저기 있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이때는 저기가 마이너스 a가 음수 나올 거니까 플러스 8a 마이너스 16, 8a가 아니라 4a 가 0이라서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16은 0이고, 저게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이용하면 a는 마이너스 4에 뿔마에 32, 그러면 4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이 중에서 양수여야 되니까
마사에 플러스 4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저렇게 나올 거고, 뭐 결국은 그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나왔으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범위 한번 한정해 봤고, 그 다음에 절대값 합이 4인 거를 이용해서 뭐 곱셈공식으로 정리해서 풀어주고, 거기서 이제 약간 그 판별식에서 구한 범위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요 파트가 조금 어려운 생각이었죠. 요거 여기서 이제 요게 익숙치 않았거나 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아마 요 식 전개가 나가는 게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생각도 여러분이 하나의 경험으로서 가지고 가주세요. 자, 14번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제곱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역수의 제곱의 합도 1일 때 a 대 b 대 c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뭐 알파 더하기 베타를 근이라고 할게요. 알파랑 베타를 근이라고 해주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일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제곱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일 거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거랑 같아서 요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2c의 값이 1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수의 제곱의 합도 1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분의 a라고 베타 제곱분의 2를 해주면, 얘는 통분해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었잖아. 요렇게 되고 얘가 또 1이네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1이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랑 곱했을 때 1 아니면 마일 나온다는 거죠. 알파랑 베타랑 곱해서 1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A랑 C랑 똑같다는 거지. A랑 C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거에다 대입해 봤을 때 A제곱분의 B제곱이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B제곱이 3의 A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B는 뿔마 루트 3A가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A랑 C랑은 똑같은 거고, B는 뿔마 루트 3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A 대 B 대 C는 1대 뿔마 루트 3 대 1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알파 베타가 마일일 수도 있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C란 얘기인 거죠. 아까 했던 첫 번째 식에도 대입해주면 얘는 a제곱분의 b제곱이 마1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얘는 일종의 실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알파가 아니라 a였지? a분의 b의 제곱이 마1이 나온다는 거니까 a분의 b가 i란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ABC가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네.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거죠. 뭐라고 표시해야 좀 정확할까?
그냥 불가능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지금 ABC가 실수여야 되니까 실수계수 X에 대한 실수계수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한 거는 1대 뿔마 루트 3대 1 밖에 없겠네요. 자, 15번입니다. fx랑 gx가 주어져 있고요. 그때 a는 0은 아니래요. 방정식 fx는 0의 두근 알파랑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g 알파 제곱은 3 알파, g 베타 제곱은 3 베타를 만족할 때 a, b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서 다 나오겠죠. 요 fx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 1이고요. 알파 베타는 1이겠네요. 여기다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도 0인 거죠. 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g에 대한 함수도 지금 뭐 알파랑 베타로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편한 거는 그거예요. 제가 어떤 그 한 문자에 대해서 1차로 다 정리된 게 아니라 이제 g에도 막 알파 제곱이 들어가 있고 뭐 요런 게 좀 불편한 거니까 쟤네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파 제곱이라는 걸 알파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볼 거고, 그 똑같은 걸로 베타 제곱도 나타낼 수 있겠죠. 어차피 같은 계열식이기 때문에 하나만 정리해주면 걔를 이제 알파 대신에 베타 한번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1 한 거네.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1 한 거랑 같은데 요게 근데 또 뭐예요? 베타 제곱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해봤더니 g의 알파 제곱이라는 건 g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랑 같다는 거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값이 3알파가 나온다는 거네. 그러면요 g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는 0의 근이 알파란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베타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처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베타도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g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라는 건 최고차 한계수가 이제 뭐 a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하고 같은 값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해 볼까요? a에 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여기는 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뽑아낼까요? 고 더하기 2 한 거는 ax 제곱에다가 a 빼기 저 플러스로 3으로 바뀌네 하고 더하기 a 한 거랑 같은 거죠. 그 왼쪽 거 전개해 보면 a의 x 제곱 될 거고 플러스 2a에다가 마이너스 b 한 거에 x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2 한 거랑 또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랑 이랑 또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a 빼기 b랑요 a 더하기 3이 같아야 되고요. a 빼기 b 더하기 2랑 a랑 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b가 얼마인 거야? 2인 거네요. b가 2가 되면 a는 5인가요?
어차피 둘이 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개수값도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등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항등식으로 접근해 보면 A 값은 5고 B 값은 2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항등식으로 마무리 계산하긴 했지만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 여기 있는 거죠. 요렇게 바꿨을 때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어떤 방정식의 근이 무엇이다 라고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이 결정됐을 때 2차 방정식은 유일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A 값만 이제 미지수이긴 하지만 식의 형태조차는 사실은 유일한 거죠. 근이 결정돼 있으면 식의 형태는 유일하다. 물론 상수배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요 생각해주면 이제 뭐 풀어나가는 접근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머지는 그냥 수식 연산에 불과한 거죠. 자, 16번 문제는 이제 저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해달라는 건데, 가조건은 근이 C랑 D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은 A, B, C들은 다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 그리고 CD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진다. 요게 제일 중요한 정보네요.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 경우는 결국 소수의 제곱수인 거죠. 그럼 소수의 제곱수 중에서 10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뭐 4 가능할 거고 9 가능하고 25 가능하고, 그 다음에 77에 49, 그 다음에 11이니까 넘어가네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CD가 될 수 있는 숫자가 4, 9, 25, 49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그럴 때는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사실 소수의 제곱수로 생각해보면 딱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C 더하기 D는요, 근계수에 의하면 A고요, CD는 근계수에 의해서 B인 거죠. 자, 곱해서 100보다 작을 수 있는 숫자라고 해봐야 4 곱하기 9 아니면 4 곱하기 25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저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네요. 여기 100개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4나 9 아니면 4나 25밖에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때는 이제 C가 4고 D가 9라고 합시다. 사실 뭐 더 할 거니까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A 값은 둘이 더하는 거니까 13이 될 거고, B 값은 둘이 곱하는 거니까 36이 되나요? 그럼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다 더하면 30, 40, 50, 6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뭐 C는 4라고 하고요, D는 25라고 생각합시다. 얘도 물론 뭐 누가 C고 누가 D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 더할 거니까 더하면 29가 될 거고, 곱하면 100이 되나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이것도 얼마 나오나, 140, 58, 15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거는 62 아니면 158이 되겠죠. 저 정보는 그 문제 풀 때 자주 보게 되는 정보니까 요 소수의 제곱수 요 표현도 같이 익혀 두시면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라는 건 결국 소수의 제곱수를 얘기하는 거다. 자, 17번입니다. m이 양의 정수일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거에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갖는다. m값과 두 근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뭐 이렇게 우겨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뭐
뻐득뻐득 우긴다면 n값은 4? 뭐 이렇게 그냥 되기는 할 텐데 뭐 그렇게 풀라고 나온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정직하게 한번 가야죠. 그래서 정수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 정수근이 뭔지는 모를 거고, 그걸 뭐 x는 p라고 합시다. 자, p라고 대입을 해주면 얘가 지금 정수인 거예요. 자, 쟤는 그러면 p제곱에 마이너스에 3 플러스 루트 2의 p에다가 더하기 m 루트 2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우리가 어떤 식을 봤는데 그 식이 루트가 있거나 아니면 i가 있는 방정식이라면 습관적으로 루트를 묶어주거나 i를 묶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복소수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여기도 그 방식으로 가주면 여기 마이너스 3p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m의 마이너스 p의 루트 2는 0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때 요것도 다 뭐예요? 정수여야 되죠. 정수끼리 뭐 제곱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정수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요 루트는 무리수인 거고 나머지는 뭐 정수니까 유리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할 거야?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해야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p제곱 마이너스 3p 빼기 2는 0이어야 될 거고, m 빼기 p도 0이니까 m은 p여야 되는 거죠. 저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p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p 값은 4여야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 조건으로 m이 양의 정수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는 m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이때는 m이 4가 되니까 가능한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구한 거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싶었던 m 값은 뭐예요? 4인 거죠. 그리고 한근도 얼마? 정수근은 4 나오는 거네. 그러면 저기 대입해주고 나면 나머지 한근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근계수 이용하면 p하고 나머지 한근 알파라고 할게. 둘이 더했을 때 3 플러스 루트 2인 거잖아. 근계수 이용하면,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알파 값은 p가 지금 4니까요. 넘겨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가 원하는 게 m 값과 두근 구하라고 했으니까 m 값은 4고요. 두근은 4 또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자, 18번 문제는 요 식이 주어져 있네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한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가 저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첫 번째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 양변에 x-1을 곱했을 때 x 세제곱 빼기 1은 0으로 정리가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계수 이용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켤레,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는 1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이제 오메가의 켤레라는 건 오메가의 역수랑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제곱이랑도 같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보였던 거니까 그리고 뭐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적절한 뭐 곱셈 공식 뭐 이 정도들 대입해서 찾는 거였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확인만 하고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이 a 더하기 b 오메가랑 a 더하기 b 오메가 제곱이래요.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왜냐면 이제 켤레가 오메가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뭐 모르는 척하고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줍시다. 자, 그러면 합을 생각해 보면 a 더하기 b 오메가고요. a 더하기 b 오메가 제곱이겠죠. 자, 그럼 얘는 2a에 더하기 b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러면 저기서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요 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곱을 해주면 a 더하기 b 오메가랑 a 더하기 b 오메가 제곱이니까 a 제곱 나오고 b 오메가 세제곱 나오고 b 제곱이네. 그 다음에 ab로 묶어주면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 값은 a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1이라서 b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고 이 값이 근계수에 의해서 3인 거죠. 자,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해 줄게요. 요거를 대입할까요? 그럼 b는 2a-3이니까 요걸 여기다가 대입해 줍시다. 대입해 주고 나면 a제곱에다가 2a-3의 제곱 마이너스 a에 2a-3의 마이너스 3은 0인 거네요. 전개를 해주면 4, 5에서 2개 빼니까 3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에서 3a를 하니까 마이너스 9a 되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6. 그럼 뭐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0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이 1이거나 2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자, a가 1이면요 여기에 대응돼서 이제 b 값도 결정되는 거죠. b 값은 2a 빼기 3이니까 얘는 마일 될 거고, 여기는 b 값이 4에서 3 빼니까 1 되는 거겠네. 그래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두 쌍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리합시다. 그래서 a, b로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1, 마일이거나 2, 1이다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오메가 이용하면은 뭐 사실 여기서 뭐 우리가 주어진 대로 갔지만 사실은 어떤 한 근이 지금 얘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이거에 뭐여야 돼요? 켤레여야 되죠. 근데 a랑 b는 상수였으니까 a 더하기 b 오메가 전체에 켤레를 해주면 a 더하기 b의 오메가 켤레랑 같을 거고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쟤는 너무 당연한 정보인 거죠. 당연한 정보인 건데 뭐 일단 그냥 모른 척하고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오 신기하다 하고 문제를 풀어도 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19번 문제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q는 0에 서로 다른 두 식을 알파라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8보다 작게 하는 정수 PQ의 순서쌍을 모두 구해달라고 했어요. 여기도 이제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계속 눈에 들어오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판별식으로 조건을 한번 잡아줍시다. 자, 판별식 얘는 4분의 d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Q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일단은 뭐 잡아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요 표현이 나왔는데 얘는 근계수 이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 정보는 근계수를 이용해서 일단 식으로 좀 바꿔봐야겠죠.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P고요. 마이너스 2P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Q인 상황인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걸 대입해주면 4p 제곱 마이너스 2q 이렇게 되겠네. 지금 요 값이 8보다 작다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p제곱 빼기 q가 0보다 크다는 거랑 4p제곱 마이너스 2q가 8보다 작다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Q라는 건 P제곱보다 작은 거잖아. 그리고 여기도 지금 첫 번째 식에서 Q라는 건 P제곱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요, Q 넘겨주면 이 Q가 지금 크다는 거잖아. 4P제곱 마이너스 8보다. 그러면 Q 입장에서는 2P제곱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자가 두 개라서 우리가 헷갈린 거니까, 그럼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보고 거기 만족하는, 어차피 정수니까요,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뭐 혹시 이걸 벗어나 갖고 다른 범위가 나와서 뭐 그때는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은 어차피 정수라서 다 대입해 볼 거니까 그게 알아서 좀 처리되지 않을까 좀 가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p제곱 빼기 4라는 게 p제곱보다 작은 관계인 거니까요, 넘겨주고 나면 p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여야 되는 거고, p 값이 정수니까 마일이거나 0이거나 1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p가 마일이야. p가 마일이면 주어진 식에 넣어보면요, 얘는 마이, 2 빼기 4니까 마이, q, 여기가 1, 요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q 값은 마이라고 0 요렇게 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p 값이 0이라고 합시다. p가 0이면 얘는 마사부터 0까지인 거니까 요때 가능한 q는 마3, 마이, 마일 요렇게 되겠네. 자, p 값이 1이라고 하면 이때는 뭐 위에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뭐 마일이든 1이든 제곱하면 1이니까. 그럼 요때 q 값도 마일하고 0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수들은 딱 요 정도가 가능할 거니까 얘네들을 이제 정리해서 순서상으로만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PQ의 순서상은 뭐 마일부터 갑시다. 마일일 때 마일인 거, 마일일 때 0인 거, 그 다음에 0일 때 마3인 거, 0일 때 마2인 거, 0일 때 마1인 거, 그리고 1일 때 마1인 거, 1일 때 0인 거 해서 전체 7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조금 이제 어려워요. 왜냐면 부등식과 관련됐을 때는 약간 리스크도 좀 있고, 그래도 뭐 여러분 정도 실력 되면 뭐 이 정도는 뭐 잘 풀어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를 좀 한정하고, 그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또 다른 정보를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와 이렇게 풀어야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워딩이 일단 이런 거죠. 이렇게 숫자들의 제한을 두고 있다면 그때는 각각의 범위를 구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들을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해보면서 문제를 좀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20번 문제인데요. 근계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양을 봐서는. 그래서 일단 뭐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팅부터 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뭐 A라고 하고 알파 베타를 뭐 B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놔주면 첫 번째 거는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플러스 1이 2인 거니까 얘는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거는 2배에다가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배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의 플러스 1과 같으니까 얘는 2의 합을 A로 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얘가 5에 여기 3이 아니라 6이죠. (5의) a제곱 마이너스 10b에다가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겠네요.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마이너스 6a에 a 대신에 그러니까 b 대신에 a 더하기 1을 넣을게요. 하고 플러스 10에 a 더하기 1 마이너스 5가 0인 거죠. 그러면 2a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1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더하기 5는 0 이렇게 나올라나요? 자, 이제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조립제법을 이용해주면 얼마를 넣어주면 되려나? 개수합이 0이니까 1 넣으면 되겠다. 그럼 여기가 2, 1고 마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 값이 가능한 거는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오겠네요. 자, 이게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일단은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두 개를 합한 A는 0보다 커야겠죠. 여기서 얘는 탈락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A 값은 1이거나 5이거나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될 건데 그럼 요때 나오는 B 값은요. 아까 우리가 B가 A 더하기 1이었으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요때 나오는 B 값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중에서 양수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게 나왔고 인수분해가 저쪽은 될 거고 쟤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이때 판별식 해보면 요거 1에서 8 빼는 거니까 0보다 작을 거고 요때 판별식 해보면 25에서 64, 24 빼는 거니까 0보다 크네요. 그러면 얘는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 자체를 위배되는 거니까 가능한 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그 보면
얘가 뭐 실수다, 양수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될 수 있는 값들이 제한되고 그 제한된 경우를 못 찾아내거나 아니면 잘못 찾아냈을 때 결국 오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정석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심화 문제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2차 방정식과 관련돼서는 판별식이나 이런 걸로 제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에 들어오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확인하면서 답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오류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되게 특이한 조건이 있네요. A, B가 소수래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뭔가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정수든 뭐 양수든 요 정도 줬는데 얘는 아예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고 걔가 정수근 두 개를 가질 건데 A, B의 값과 정수근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 정수근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정수일 때 근계수를 이용해 주면 얘는 4a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ab가 나오네요. 근데 당연히 정수니까요. 정수끼리 합한 얘도 뭐여야 돼요? 정수여야 되고요. 정수끼리 곱한 이 아이도 정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정수가 되려면 그래서 소수라는 조건이 필요했구나. a가 3이거나 b가 3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라면 a, b는 소수인데 분모에 있는 3을 날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나 b 둘 중에 하나는 3이 돼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a가 3인 경우 생각해 볼까요? a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2라는 거고, 그러면 알파 베타는 b라는 거네. 자, 근데 b가 소수잖아요. b가 소수란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알파가 1이면 베타가 b란 얘기인 거죠. 왜냐면 소수는 얘가 1 곱하기 b로밖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정수를 두 개 곱해서 소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정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얘가 11이어야 되는 거네. 근데 당연히 11은 소수죠. 그래서 A가 3일 때 B 값은 11이 될 거고, 그때 나오는 그 두 근은 1과 11이 나온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3인 경우에.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A가 아니라 B가 3이라고 해봅시다. B가 3이라고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몰라요. 근데 얘가 지금 4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은 얘가 A가 돼야 되는 거네.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1 곱하기 A 밖에 없으니까 알파가 1이면 베타가 A여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주면 A 더하기 1이 4A가 되는 거니까 A 값이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얘는 정수이기로 한 조건이 지금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일단 소수라는 신기한 조건이 나옴으로써 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보다 말로 얘기해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수는 항상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다라는 거, 요 아이디어도 같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무리 지어주면 A는 3, B는 11, 그 다음에 그는 1 또는 11, 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22번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오메가 나왔네요. 그래서 오메가는 뭐 일단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지들은 보이죠. 일단 여기서 많이 사용해봐야 뭐 이거 아니면 세제곱 1, 뭐 요 정도로 일단 사용하게 될 거고, 자 그때 a 오메가 더하기 b랑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값이 1이 된대요.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오메가 세제곱 될 거고, 더하기 b 여기 제곱 붙어야지, 제곱. 그 다음에 a, b로 묶어주고 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그래서 얘가 1인 거죠. 자, 오메가 세제곱이 어차피 1이니까요. 그럼 여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ab 값이 0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AB랑 관련된 식이 하나 더 나와서 대입해 갖고 정리했더니 뭐가 나오고 이런 형태였는데, 쟤는 지금 식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용해야 될 정보는 이제 A랑 B가 어쨌든 정수다라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묶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얘를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얘를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a 더하기 b제곱은 0인 거라서 이거의 근은 2분의 b의 뿔마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이상한데? 아 여기 1이었죠. 1. 여기가 마이너스 1은 0까지.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은 0까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붙어야겠네. 이렇게 해주면, 아니 플러스 해야겠구나. 해주면 2분의 b의 뿔마의 루트에 4-3b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A랑 B랑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루트 부분은 벗겨야 되는 거니까 4 빼기 3b 제곱은 제곱수여야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제 2로 나눴을 때도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제한 조건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실제 숫자를 잡아보고 나서 그 숫자를 대입했을 때 되는가 안 되는가 보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뭐 요렇게만 잡고 나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루트는 최소한 벗겨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 값이 뭐 일단 양수는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 뭘 빼는 거니까요. 지금 사실 나올 수 있는 제곱수라고 해봐야 4 빼기 3b 제곱이 1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b 제곱이 이제 1이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될 때랑 아니면 4 빼기 3b 제곱이 4가 될 수도 있겠죠. 요때는 이제 b 제곱이 0이면 되겠네요. 요럴 때랑 정도 말고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갈라지겠네요. 조금 좁으니까 두 가지로 갈라지고 날 건데, 하나는 뭐냐면 b가 1일 수도 있고요, b가 마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b가 1이면요, b가 1이면 저기다 대입해주면 2분의 1의 뿔마의 1인 거잖아. 뭐 얘인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이 0 아니면 1이겠네요.
요때 A 값은 2분의 마일의 뻘마일인 거잖아. 그럼 얘도 나올 수 있는 값이 마일 아니면 또 0이겠네요. 얘는 b가 0인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b가 0이면 A 값은 2분의 뿔마의 루트 4.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A 값은 뿔마 1이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정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가능한 순서상을 다 적어 달라고 했으니까 순서상 A, B로 표현해 주면 나올 수 있는 게 0,1하고요 1,1 아니면 마일, 마일하고 0, 마일 아니면 마일, 0하고 1,0 요렇게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6개의 순서상이 가능하다 정도 체크해 줄 수 있을 거고, 뭐 그거예요. 사실은 만일 식이 2개 있었으면 연립해서 찾아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뭘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풀어낼 수도 있다. 왜냐면 사실 2차 방정식을 쓰겠다는 건 한 문자를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이 차 방정식을 세워주면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줄여 나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뭐 문자 개수랑 사실 시계 개수랑 맞아요. 풀 수 있는 건 맞긴 한데 소거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면 개수가 맞지 않아도 맞게끔 우리가 세팅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23번 문제 봅시다.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나와 있고 abc는 정수이다. 근데 f0하고 f1이 홀수라 그랬어요. f0이면 c네요. 그럼 얘가 홀수라는 거고, f1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도 홀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c가 홀수니까요, 이 a 더하기 b는 짝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가 제 a가 짝수고 b가 짝수이거나 아니면 a가 홀수고 b가 홀수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a가 짝수고요, b도 짝수고 c가 홀수인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때 fx는 0을 정수근을 갖지 않는다 이걸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만일 어떤 정수근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얘를 fx는 0의 정수근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b의 알파 더하기 c는 0이 성립해야 되는 건데 짝수잖아요. 그러면 정수가 뭐가 됐든 간에 제곱한 다음에 짝수 곱했으니까 얘 짝수죠.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죠. 그럼 요거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c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c 값은 뭐예요? 홀수인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지금 그 보여주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짝수랑 짝수랑 더해갖고 홀수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 케이스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순이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은 그럼 이제 A랑 B가 홀수인 경우예요.
다음에 C도 계속 홀수였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알파를 fx는 0의 정수근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정수근은 이제 여기서 이제 왜 그런 얘기 나오냐면 알파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제곱하고 뭘 곱했을 때 짝꼴이 결정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경우를 좀 나눠 봅시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짝수였으니까 홀수를 제곱하든 짝수를 제곱하든 다 짝수 나올 거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얘는 홀수냐 짝수냐 좀 다를 거니까 이 알파가 짝수예요. 아니면 알파가 홀수라고 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은 결국은 똑같아요. 이제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가 마이너스 C가 나온다는 걸 보일 거야. 자, 짝수니까요. 짝수 제곱에다가 뭐 홀수를 곱해봐야 짝수인 거죠. 얘도 홀수에다가 어차피 짝수 곱하면 짝수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여기가 지금 홀수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엔 얘는 홀수 제곱이니까 홀수일 거고요. 거기다 홀수 곱했으니까 홀수 되겠네? 얘도 홀수에다가 홀수 곱한 거니까 홀수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맞아, 계속 홀수였죠. 근데 홀수랑 홀수랑 더하면 짝수 되는 거였잖아. 그럼 얘도 지금 성립이 불가능하네요. 즉, 요 케이스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모순이라는 거죠. 자, 요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어떤 케이스든 상관없이 정수근이 가지면 정수근에 갖게 되면 지금 다 모순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려주면 fx는 0을 만족하는 정수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실 증명의 방식으로만 보면 되게 원시적인 거죠. 홀짝짝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존재한다면 모순을 만들어낸다. 요 아이디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존재했을 때 모순을 만들어내고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순을 만들어내는 요 방식을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귀류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을 부정하고 그걸 통해서 모순을 유도하는 방식. 요런 증명법도 이제 뭐 수화 때가 이제 메인이긴 한데 여기서도 뭐 여러분 이제 한번 공부하고 이게 다시 보는 거니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24번 문제인데요.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근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양수다. 일단은 적어도라는 표현에서 이제 뭘 생각해 주고 싶어? 여사건 개념을 생각하고 싶어야 되죠. 그래서 전체에서 부정이 되는, 즉 안 되는 케이스를 이제 제거해 줄 건데 여러분이 이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여기까지 생각해요. 적어도를 보고 나서 전체에서 빼줘야지 하고 나서 그럼 양수가 되기 위한 실수 조건인 거니까 여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뭐가 되면 돼? 음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케이스를 제거하면 되겠다까지는 다들 잘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두 근이 음수라 그러면
두근의 합은 이게 2에다가 1-k가 될 건데 당연히 음수 더하기 음수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려면 1 빼기 k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1보다 크다. 요거는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럼 k제곱 빼기 1이 0보다 큰 거니까 k가 마1보다 작거나 k가 1보다 큰 요런 케이스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공통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k가 1보다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 때 오류가 뭐가 나오냐면 전체에다가 1보다 큰 거를 다 빼버렸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거 양수니까 음수뿐만 아니라 0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여기도 뭐 등호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공통 범위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뭘까? 이거로부터 도출되는 오답이 그럼 k는 1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답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사건을 가지고 풀었을 건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전체를 생각하고 나서 여사건에서 이제 빼줘야 되는 거잖아. 아무 생각 없이 전체는 다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얘는 전체가 되는 케이스가 확실히 뭐는 만족해야 되냐면 실수는 나와야 되는 거지. 실수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실수근이 그 상황 내에서 제가 그 두 근이 모두 음수거나 0이 되는 케이스를 날려버리면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서 이제 오답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실수근이 된다는 건 판별식을 써주면 될 거고, 지금 여기는 4분의 g 써줘도 되겠네요. k-1의 제곱에서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얘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인수분해 해주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일 거니까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1 하고 0보다 작다 이렇게로 인수분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요 범위 내에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 k가 있고 여기 마3부터 1이 있을 거고 색칠해야 되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가 될 거고, 여기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날릴 거니까 여기가 여사건인 거죠. 내가 원하는 영역은 어디요? 여기에요. 여기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잘 선택해 줘야 여기서 이제 오답이 좀 안 나오는 거고, 사실 이 문제 풀라고 하면 여사건까지 잘 생각해서 제일 많이 나온 오답이 1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 문제 접근을 잘못하지 않는 한은 저런 오답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전체는 실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전체가 판별식을 만족하는 영역 내에서는 이렇게 한정 지어야 된다, 요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연습 문제에서 실력 들어가고 나면은 약간 이제 제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좀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숨어 있는 경우들,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범위를 좀 한정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정수라는 걸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좀 제한시켜 봐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오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학습하려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건 틀렸네, 답이 이거구나, 맞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지 않았는지 얘를 되게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기억하고 숙지하고 다른 형태의 문제를 풀 때에도 그런 조건들이, 표현들이 나오면 내가 그것들을 반사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끔 훈련해 주는 게 이제 실력 정석을 풀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학습적인 이익이 남게끔 좀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단원 연습 문제 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